안녕하세요. 자, 시작하자마자 목이 좀 잠겨버렸네요. 오늘 날도 흐리고 좀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흐린 날씨에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간절하다고 해야 될까? 절실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뭐 준비한 내용들이 진짜 도움이 얼마큼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노력한 만큼 분명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12회 시험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거의 안정화됐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한 3회 정도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가 행정사 자리를 잡은 건 5회부터 시작해갖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2회, 그러니까 10회부터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 거의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체계가 좀 마무리되어 있는 시점이긴 한데,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시험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약간 소폭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 합격자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2차에서 채점이라든가 기타 부담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여과하기 위해서는 1차 문제가 조금씩은 난이도 올라간 것이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타 자격증처럼 40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25문제에서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40문제 넘어가면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끝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오늘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은 딱 100하루가 남았습니다. 지금 14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6월 1일 시험치잖아요. 6월 시험치는데 현재 시점을 본다면 14주하고 하루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공부한 기간만 따지면 딱 100일 남았으니까요. 지금 100일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으로 봐서는 좀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비가 두 번 올 겁니다. 현재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원서 내는 날짜예요. 4월 20일 원서 낼 때 이 시점 되면 또 한 번 이제 심리적 굉장히 좀 동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갖고 들어가셔야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이건 이제 원서 접수 이거 대단히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좀 메모 좀 해 놓으시고 자, 이 원서 날짜는 이제 이때 좀 챙겨 두시고 난 다음에 시험 과목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봐요. 그래서 하시다시피 1차 과목은 민법에서 총칙 파트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정법은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총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꼭 행정법이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학은 개론인데 말이 개론이지 사실은 개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학 원론이라고 봐도 되고요. 행정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이제 25문제로 해서 지금 이제 75분을 시험 치고 있어요. 이거 좀 시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유사 자격증으로서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고 이런 시험은 대부분 다가 80문제에서 100분을 시험 치거든요. 그러니까 80문제를 가지고 100분을 시험 치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75문항을 가지고 75분의 시험을 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촉박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75분의 시험 치면은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마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65분 정도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65분의 시험 문제를 푸는데 65분 안에서 지금 7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대충 시간적 계산한다면은 50초 정도의 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50초에 한 문제를 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오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 공무원 사지선다요. 공무원 사지선다니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지선다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특히 민법이나 행정법은 판례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읽어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과거에 공부하고 최근에 공부해본
어떻게 공부의 경력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바로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치면요, 한 이제 절반 정도만 시험 치면 눈도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준비 안 하면은 공부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한 만큼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한다는 거는 실전처럼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문제를 풀고 난 것도 다시 진도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동영어 풀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여기에 대부분 시간을 다 뺏고 있어요. 실제 문제풀이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전에 갖고 문제 풀 때는요, 시간을 못 풀어가요. 그래서 공부는, 이론은 최소한 줄이셔야 돼요. 이건 최소화식이고, 문제풀이에서 문제에서 상대는 시간을 상대로 더 많이 할애하셔야지 실전적인 이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당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50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평균을 얘기한 거고, 실질적 우리가 문제 풀 때는요, 보통은 40조 이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50조가 아니라 사실은 40조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 풀다가 안 풀린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문제가 안 풀린 문제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0문제 한 문제 풀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 풀어보면요, 안 풀려요. 실제는 40조면은요, 지문 중에서 절반만 읽고라도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는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항이 이제 이렇게 75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 시계를 좀 갖다 놓고 공부하십시오. 시계를 갖다 놓고 해서 요즘은 이 알람이라든가 타임 설정해 놓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요 가지고 좀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역별에 대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건 맛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40점의 과락이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공부도 오랜만에 하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과락은 면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과락해서 시험 합격이 어렵죠. 어려운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가장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온 게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이따가 이제 우리 고영동 교수님 얘기하시겠지만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락 근방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과락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 뒤가서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3년간 이제 시험 통계를 가지고요, 합격률이라든가 과락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살짝 좀 먼저 예비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시험 통계를 보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국외 시험에서 약 4,000명이 원서를 내갔고요. 실제 시험 응시한 사람 3,000명 정도 응시를 해갔고요. 이 중에서 970명이 합격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30% 정도 합격률을 가집니다. 근데 10회로면서 요 시기가 지금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요 시기를 전후해서 자격증이 전국적으로 다 활성화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서 출원율은 급격히 늘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300명이 시험에 출원했어요. 이 중에서 4,000명이 4,800명 응시해갖고 1,900명 합격해갖고 대체로 41% 정도 합격률을 가집니다. 긍정적 개념을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아유, 40% 되는데 난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공부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시험 되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을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유사한 다른 자격증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 또 노무사든 깜평이든 이런 시험을 보시면은 합격률이 높다고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합격률이 높아져도 공부한 수험생들은 수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뭐 100명 중에서 40등 못하겠어? 이렇게 맘먹고 들어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일단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과락에
개념과 평균 점수 같이 보자면은, 일단 이제 구해 볼게요. 이거는 일반 행정사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구해를 보시면은, 보다시피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행정법이 제일 점수가 안 나오죠. 점수가 안 나오고요. 꽈락률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제 10회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역시 이제 행정법이 점수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꽈락도 역시 있잖아 상대적으로 높은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최근 시험 중에는 행정법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죠. 작년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변화가 났던 게 보시다시피 행정학이 51점이거든요. 행정에 51점이면서 다른 것보다 점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꽈락률도 보시다시피 조금 늦게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이 이런 겁니다. 민법이 가장 쉽다. 총칙이 가장 쉽다. 총칙이 쉬우니까 총칙은 보통 80점 정도의 고득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지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시험이 공부하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평균적인 개념에서는 평균적 개념은 여러 경로를 취합한 결과거든요. 만약에 중개사를 공부하시다가 이쪽은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민법 잘 나옵니다. 그냥 중개사 범위가 넓으니까요. 훨씬 잘 나옵니다. 또는요, 노무사를 공부하셔도 민법 공부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또 그거가 전혀 다른 경로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려했을 때 보면은 민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했다는 지금까지 경로하고 연결된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작년도에 행정학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왜 어렵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요 뒷파트에서 제가 행정 파트에서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에서 과목별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파트는 좀 빨리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시험 과목에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뒤 두 과목은 법학입니다. 둘 다 법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으로서의 기본 성격이 있고요. 그 법학을 공부하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패턴이라는 게 법은 마지막 그 해석 자체가 뭐냐 물으면 판례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에서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결론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국에서 본다면 판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거면은 공부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이따가 고영동 교수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만은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학과 행정법은 둘 다 행정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공적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참 친하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사적이고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만 잘 알지 국가와의 관계라든가 공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이라는 어떤 특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사회현상을 이해되는데 우리가 그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과목은 행정법의 행정학은 이게 단기간에 공부가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 공부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만난 이유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뒤에 와서 다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100일 남았죠. 정확한 100하루 남았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패턴이란 거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스탠다드한 개념이에요. 단계별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공부한 겁니다.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고 이게 정상적인 단계별 학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별 학습하기에는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촉박합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단계별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좀 빠르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입장에 봤을 때는 이해를 할 때 세밀한 이해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세밀한 이해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개괄적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대충 이런 거구나 이 정도면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적 학습을 하셔야 돼요. 선택적 학습이란 말은 콕 집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콕 집어서 공부할 부분을 뒤에 가서 이제 좀 제가 별도로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일반적 커리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왔고요. 뭐 입문, 기본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00일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부하신 분도 지금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기본에 공부하신 분은 앞에 이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100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존에 오신 분은 이것만 하고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마지막에 압축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시험장에 못 갑니다. 양이 너무 많아갖고요. 부담스럽고 헛걱대서 결국 못 가게 돼요.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 최근에 공부를 입문하신 분들은 양을 줄인 문제가 아니라 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 패턴은 좀 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런 패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일반적 커리어에서 부닥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 어때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적 이해 자체가 어렵습다는 얘기예요.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답이란 게 결국은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까? 라고 한 발 물러설 수가 있는데 지금 물렀으면은 내년도 되면요. 내년도 되면 2달 더 빨리 공부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내년이 되면은 똑같이 현 시점에 옵니다. 이거는 수레바퀴가 결국은요. 원위치가 계속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얘기해요. 다음에 공부할 때는 몇 달 더 당겨서 공부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똑같은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어때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돌파한 과정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패턴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입문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기본 이론도 통상 우리는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어요. 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거꾸로 먼저 보십시오. 문제를 보시되 요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집은 어느 출판사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행정사용으로 나온 건 많지는 않아요. 뭐 은하선 국내에서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은 기출문제 보실 때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단원별로 된 걸 보시고 그 단원별로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해갖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어요. 그 이론서란 게 요약집일 수도 있고 기본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두십시오. 표시해 두면은 그럼 기본서 안에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몇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중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은 1편에서부터 7편까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재무행정 파트가 있다. 그럼 재무행정 파트에서 어디서 몇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무행정 크게 다음에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3파트거든요. 예산의 종류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 과정론, 세 번째 예산 제도론이거든요. 예산 과정에서 5문제가 나왔구나. 이쪽이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두고 그 파트를 중점적으로 해갖고요. 기본 이론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번 지금 돌리셨다면은 바로 문제 들어가시고 만약에 기본 이론 아직도 한 번도 공부 안 하셨다면 어때요? 무조건 빨리 돌리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돌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의 법학원에서는 현재 기본 이론이 12주 과정으로 돼 있어요. 12회로 돼 있어서 3시간, 36시간밖에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36시간인데 저런 시간 빼고 나면 사실상 실제 수업 시간은 한 30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며칠 내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듣다 보면요. 이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있잖아요. 이해되려고 생각하시면은 내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점은 내용 이해된다 안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집어넣으세요. 일단 집어넣고 나서 들어는 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들어는 봤다. 이렇게 이걸 빠르게 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월달입니다. 3월달에 해야 될 얘기래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무조건 완성해야 돼요. 하늘이 도적 나도 3월까지는 기본 이론 한 바퀴 돌린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들어가시는데 문제 들어가실 때는
일단 기출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단원별로 되는 걸 먼저 보십시오. 단원별로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단원별로 보실 때 기본 이론하고 매치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는데, 이것도 문제를, 기출문제는 보실 때요,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못 풉니다. 그냥 문제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점은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현재 시점이라면요. 답을 보시고 답을 체크하고 보십시오. 답을 옆에 갖다 놓고 보십시오. 다만 볼펜을 쓰지 마시고 연필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답은 체크해 놓고 하십시오. 이거를 검토해서 풀려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공부하면 바로 있잖아요. 속에서 탁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려가지 마시고 그냥 읽으십시오. 밑에 있는 문제 읽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법학에도 있고 행정학에도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 공통분모를 중심해갖고 빠르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2-3번 정도 좀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아 개괄적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동영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동영 모의고사가 있는데 동영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 문제가 있는데 동영이란 말이 뭐냐면 전범위를 얘기해요. 전범위를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순차적 공부를 합니다. 순차적 공부하는데 순차적 공부하면은 문제는 순차적 공부하면은 내가 보는 파트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 전범위를 확 늘리면은요, 순간적으로 또 내용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원별로 보시고, 단원별로 이제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돌리셔요. 그리고 나서 전범위로 바뀌세요. 이 동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권장사항은 4월달에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4월달 어려우면은 5월달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갖고요 한 2주 정도 전에 하셔도 되긴데요. 근데 조금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5월달부터 전범위로 돌린 게 제일 좋습니다. 전범위로 돌린다는 건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이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매번 회차별로 풀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요. 행정학은 큐넷에 있는 정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큐넷에 들어가면은 이 기출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큐넷 기출문제가 지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안 맞냐면은 이후에 제도가 바뀐 것이 많아요. 제도가 바뀐 게 많다 보니까 복수응답이 많이 나와요. 복수응답이 나왔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 지방행정 같으면은 과거에는요 정답이 3번이었으면 지금은요 1, 3, 4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대체로 한 5개에서 6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출문제를 보셔도 약간 주의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만약에 뭐 어느 학원에서 나온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입하시면 거기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큐넷에서 자료 다운받으실 때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하도록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를 2012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우리 학교의 법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12년이 넘게 가고 있거든요. 1회 이전부터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고용동 교수님 워낙 또 이 파트에서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민법은 뭐 보시면 뭐 김미혁 교수님은 워낙 뭐 이쪽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진도를 잡기 어렵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잡아서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학원 커리대로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계획을 잡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원 커리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러면 어때요? 진도가 밀리거나 빵꾸가 나지 않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갖고 중간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2주가 밀리기 시작하고 3주가 밀리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 가면 거의 자포자기 마음으로 시험장을 가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보면 쭉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가는 것은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시면은 시험 직전까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셔도 웬만큼 공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시험장에 가고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떠나서 학습량을 커버하십시오. 학습량을 커버하셔갖고 무조건 있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목표 1시간, 4시간이든 5시간, 목표 1시간을 완성하겠다라고만 목표 잡으시지 이게 완성도를 가지고 잡으면 절대로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좀 총괄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행정학과 행정법에 대해서는 또 바로 이어서 뒤에 개별적 학습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